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공감나무 디자인 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주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창업 기업들을 돕고 그리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창의적 문제 해결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야기는요, 일단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업가 정신이란 창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을 보다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남과 다르게 일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기본 마인드인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기업 내에서, 조직 내에서 매우 인정을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내 기업가로서 내 분야의, 내 조직의, 내 팀의 일을 새롭게 내가 창업하는 것처럼 일하실 수 있도록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환경의 변화와 그리고 이펙추에이션, 잡 투 비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가 정신을 한번 함께 이야기 나누고 쉐어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면 뭐하니, 이거 김태호 PD하고 유재석이 그 무한도전 이후에 공백을 깨고 나온 첫 그 작품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을 딱 막상 열었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놀라운 포맷과 그리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구성으로 우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었죠. 네. 자, 그 놀면 뭐하니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혹은 사람들의 댓글 반응들을 읽어보면 일단 재미있다라는 말과 함께 되게 새롭다라는 신선한 말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유재석의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댓글들을 조금 이렇게 그룹핑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보시면 조금 다른 걸 해보고 싶다. 그리고 반응에 따라서 내가 수정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재밌는 걸 해보고 싶었어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0%는 아니더라도 10%라도 새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실패하더라도 그런 시도를 하고 싶다. 저는 이 네 가지가 기업가 정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는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해주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열정을 가진 그 무언가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할 때 그게 바로 기업가 정신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린 스타트업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작고 빠르게 시도한다라는 것. 지금같이 변화가 많고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그 이전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고 완벽하게 환경 분석을 하고 대안을 수립해서 모든 액션 플랜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빵 터뜨리겠다?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고 빠르게 시도하고 반응을 보고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그런 형태의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접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실패는 과거에는 징벌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 배움의 대상, 배움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1000년도쯤에 그려진 중세 유럽의 민화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농부가 밭을 매기도 하고 죽음의 신 사신이 큰 낫을 들고 우리의 목을 베러 오기도 하죠. 이때 살고 있었던 농부가 거나하게 술이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하필이면 마녀의 저주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500년 뒤에 깨어났어요. 콜럼버스가 지금 내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러 가겠다고 여왕에게 돈을 달라고 IR 피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깨어났으면 이 농부는 살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긴 해도 살 수 있을 겁니다. 복식의 변화도 크게 없었고요. 경계선도 그렇고 풍습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탐험대에 합류해서 갔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어요. 또 운 나쁘게 마녀의 저주에 걸렸습니다. 500년 뒤에 2000년대에 깨어난 농부는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 결과 우리가 선택적 단절과 연결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더 급격하게 바꾸는 변화가 얼마 전에 일어났었죠. 코로나가 모든 것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사랑하는 연인들,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사랑을 하게 되고요. 사랑 자체가 두려워지게 되죠. 그리고 종교도 굉장히 빠르게 변했습니다. 애자일하게 변했죠. 성수를 물총으로 쏘고 있는 신부님입니다. 드라이브스루 미사가 거행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 지자체가 나서서 드라이브스루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애자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이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그 변화에 맞게 스스로의 그 일을 변화시키고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애자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자일하게 접근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기업가 정신입니다. 네,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우리가 길게 알아보았습니다. 변화는 이 화자가 될 화자가 변해서 무엇으로 되다라는 말입니다. 화자는요, 사람 인자와 비수비자의 합체입니다. 비수비는 사람이 뒤집어진 거죠. 이렇게 뒤집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즉,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으로 변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본질을 찾아야 하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꾀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만큼 그렇게 급격하게 변했던 시기가 바로 골드러시 시대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48년도에 금광이 발견되고 184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금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죠. 이때 금광에 대응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금광을 캐죠. 이때는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중국인들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금광을 캐러 온 사람들은 몸만 왔겠죠. 그럼 이들이 먹고 살고 그리고 잘 집이 없습니다. 주변에 그러한 부대 서비스를 파는 사람들이 생겨났었죠. 그리고 제3의 부를 획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바이스 청바지가 여기에 징을 박아서 혹은 청바지 그 천막천으로 청바지를 만들어서 네, 이 중에서 이들이 진짜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천막천만은 아니었었습니다. 여기에 청바지에 이 주머니를 고정시키는 구리 리벳, 구리 징이 특허를 취득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팔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이 팔렸던 거죠. 광부들은 이 주머니에 온갖 연장들을 넣었습니다. 그러니 금방 뜯어졌죠. 그 뜯어지는 걸 방지해주는 구리 리벳 징을 박아서 제3의 부를 획득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우리의 세 가지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존버라고 흔히 우리가 속되게 말하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지나갈 때까지. 두 번째는 코로나에 걸맞는 제품을 보다 더 잘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융합과 변형과 창조로 제3의 리바이스 청바지가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절대로 존버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죽습니다.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언택트하게 우리의 상품을 변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제3의 기회를 찾아가야 되죠. 제3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직접 만드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가 정신을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짧게 요점 정리만 말씀드릴게요. 이펙츄에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멋지게 메뉴를 구상하고 이렇게 장을 봐서 쫙 풀코스로 만드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현실은 냉장고 문을 열고 와 진짜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이펙츄에이션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냉장고 속에 모은 재료를 쓸만한 재료를 모아서 그래 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목표를 정하고 그거에 맞는 자원을 미리 구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을 꾀하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그리고 이것을 요점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나에게 레몬이 있다면 쓰고 쉬다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최상의 성과를 자원을 가지고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내가 아름다운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벽에 걸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드릴을 사고 못을 사올까요? 제게 필요한 건 드릴이 아니고요. 드릴이 들어갈 구멍인 겁니다. 더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벽이 걸릴 수 있는 그러한 내가 이 그림을 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의 본질이 진짜 무엇인가를 보는 것. 그게 바로 잡투비던입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를 규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분들은 매일 물을 길러 2시간씩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들을 위해서 펌프를 만들어줬어요.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물을 길러 가는 시간은 휴식 시간이자 즐거운 여흥의 시간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멀리에서 팔려오다시피 온 그러한 지위가 아주 낮은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그 숨막히는 시간을 여기에 와서 해소했다는 거죠. 즉 진짜 문제는 그들이 물을 길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숨 돌릴 공간과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해 주어야 되는 고객의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조직의 문제도 눈으로 보이는 것, 즉 겉으로 보기에 내가 이것이 문제야라고 일단 판단해서 파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진짜 문제를 먼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고요. 긴 시간 워크숍 되게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뿌듯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 없으셨고요.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자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내 힘으로 내 삶을 주도적으로, 그리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가치든, 어떠한 문제든, 그리고 누구의 문제이든 그 문제를 해결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그 기회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하셨던 시간 동안 느끼셨던 점을 충분히 돌아가셔서 업무에 반영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이 가치를 만나다. 커넥트 밸류.